돌담에 담쟁이 덩굴이 덮인 낡은 집은 항상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그림자가 벽에 달라붙어 흐릿한 창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약속하는 듯했다. 톰송 가족에게 그 집은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머니인 사라는 끊임없는 왕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락방. 집에서 유일하게 잠겨있는 곳이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계단 끝에 있는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오래된 문제에 대해 중얼거리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6세 아들 다니엘에게 잠긴 문은 초대장이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다. 어느 날 밤 부모님이 잠든 사이 다니엘은 계단을 올라갔다. 밤의 침묵 속에서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발밑에서 나무가 삐걱거렸다. 다락방 문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는 배낭에서 머리핀을 꺼내 잠시 인내심을 갖고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길게 신음하며 열리자 어둡고 먼지가 쌓인 공간이 드러났다. 습기와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얼굴을 강타했다. 다니엘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빛을 비추자 낡은 가구, 흰 시트로 덮인 가구, 천장까지 쌓인 상자가 가득한 다락방이 드러났다. 탐험하던 중 그는 목덜미에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완전한 어둠 속에 그를 가둘 듯했다. 갑자기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어. 다니엘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그의 상상력,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 노는 마음의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며 계속 나아갔다. 구석에서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잠겨 있었지만 나무는 썩어 있었고 그의 압력에 쉽게 무너졌다.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이 있었다. 사진에는 집의 원래 거주자인 낙과옷 가족이 있었다. 초기 사진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진행될수록 미소는 사라지고 음울한 표정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사진에는 창백하고 쇠약해진 눈이 어둠 속에 움푹 들어간 여자 한 명만 있었다. 마지막 사진에서 여자는 순수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다니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가까이.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다니엘은 앨범을 쾅 닫고 벌떡 일어섰다. 휴대폰 손전등이 꺼져 그를 완전한 어둠 속에 가두었다.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무언가에 걸려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려고 할 때 차가운 손이 발목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손은 그를 꽉 잡고 있었다. 그는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바로 그의 귓가에서. 절대 널 보내주지 않을 거야. 다니엘은 간신히 벗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전속력으로 뛰어내려갔고 무언가가 그를 바싹 뒤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방에 도착하여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시트 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부모님에게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그의 상상력의 산물인 악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듣고 느꼈던 것을 알았다. 그는 다락방에 어두운 비밀,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락방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집의 역사를 조사했고 낙과옷 가족이 20세기 초에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가족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저주의 희생자였다고 한다. 사로잡힌 다니엘은 이번에는 낮에 카메라로 무장하고 다시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는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는 구석구석 틈새 구멍 하나하나를 탐험했지만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포기하려던 찰나 전에 간과했던 것을 보았다. 벽 뒤쪽 상자 더미 뒤에 나무에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그것은 고대 언어로 쓰여 있었고 다니엘은 알 수 없는 언어였다. 그는 글자에 사진을 찍어 그가 알고 있는 언어학 교수에게 보냈다. 교수의 답변은 다음날 도착했다. 그 글자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기 위한 의식인 기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였다. 그것은 괴로워하는 자들의 잠을 방해하는 자는 그들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니엘은 노안을 느꼈다.
그는 괴로워하는 자들의 잠을 방해했다. 이제 음락과오드의 저주가 그를 쫓고 있었다. 그날부터 다니엘의 삶은 악몽이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속삭임을 듣고 눈가의 구석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디든 그를 따라다니는 차가운 존재를 느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창백하고 투명해졌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중 그는 생생한 악몽을 꾸었다. 그는 다락방에 있고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유령 같은 형체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다음 날 다니엘은 사라졌다. 부모님은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다. 톰송 가족은 집을 팔고 이사했다. 새로운 소유주,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는 열정적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은 집에서 이상한 존재,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젊은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여기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어. 호기심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여자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곧 열었다. 그녀는 어둡고 먼지가 쌓인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구석에서 그녀는 창백하고 쇠약해진 눈이 어둠 속에 움푹 들어간 젊은이를 보았다. 젊은이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속삭였다. 도와줘. 여기서 꺼내줘.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다락방의 저주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공포의 순환은 계속되었다. 속삭이는 목소리의 다락방은 계속해서 희생자를 내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잠을 방해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두었다. 낡은 집은 조용히 서서 어두운 비밀을 지키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락방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경고였다. 왜냐하면 때로는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호기심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다. 매우 높은 대가가.